내 이름은 사토카즈야. 34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오늘은 내게 일어난 드라마 같은 일화를 소개할까 한다. 우선 나는 취업 빙하기 세대로 좀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와중 운 좋게 한 회사에 들어와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는 소위 말하는 블랙 기업이다. 당시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전형적인 블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익숙함이라는 건 무서운 거라 큰 불만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 계기는 신임 부장인 시노다 씨의 부임이다. 그는 현 사장의 아들로 연령은 40세 정도다. 그 사람은 너무 성가신 타입이었는데 사토, 자네 지금 잠깐 시간 되나? 무슨 일이시죠? 지금 새벽 2시인데요? 벌써 이런 시간이구만. 일에 집중하느라 모르고 있었네. 아, 네. 하여튼 말이야. 자네는 입사한 지 꽤 됐지? 네, 뭐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젊은데도 파워가 있는 거구만. 감탄스럽군. 아닙니다. 저 혹시 업무 얘기라면 내일 아침 들어도 될까요? 아니. 생각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네. 실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게 뭐죠? 나는 이 회사를 개혁하려고 하거든. 개혁이라뇨? 이대로라면 시대에 뒤처져 버리고 말 걸세. 부임 후에 현장을 보고 그렇게 느꼈지. 그렇군요. 그러니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확신하게 되었네. 그래서 자네의 협력이 필요해.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걸 자네가 생각해 주었으면 하네. 네? 긴 시간 동안 회사에 공헌해준 자네만이 보이는 무언가가 있겠지. 하지만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장님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네. 굳이 말하자면 감이지. 감이군요. 내일 중으로 개혁안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주게. 그렇다. 그는 의욕이 앞서는 타입이다. 그건 좋지만 구체성은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의욕만 높은 사람이다. 갑자기 떠오른 걸 업무 명령으로 밀어붙이거나 휴일에 스터디라는 명목하에 이상한 세미나를 열거나 하며 사원들의 시간이 소중한 줄을 모른다. 참고로 이 세미나에 참가해도 돈은 일절 주지 않는다. 안 그래도 야근은 기본인데 유급 휴가? 뭐야 그게, 먹는 건가? 하는 분위기의 회사였는데 그가 상사가 되고 나서 더욱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 피폐해진 정신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건 어서 오세요.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는 단골 술집이다. 더 정확히는 거기서 일하는 오이데 토모카 씨다. 얼굴이 예쁜 것도 있지만 그 부드럽고 환한 미소에 치유되는 기분이 든다. 그녀는 딱 봤을 때 20살 전후밖에 안 되어 보여. 먼저 말 걸어볼 생각은 없었지만 저기 괜찮으시면 라인 보내주세요. 네? 어느 날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참고로 나는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를 포함해서 여자에게 연락처를 받은 건 단 한 번도 없었다. 솔직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호의를 보이는 여자한테 연락처를 받아놓고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결심하고 연락해보기로 했다. 저기 어제 연락처 받은 사람인데 저 아세요? 네, 당연하죠.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처 드려서. 아니요, 괜찮아요. 왜 저한테 연락처를 주신 거예요? 아, 그게 꼭 대화해보고 싶었다고 할까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죄송해요. 거의 뭐 고백이네요. 아니요, 저야말로 쓸데없는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부터 시작해보는 건? 저는 이제 34살이라 꽤 나이 차이가 날 텐데요. 오이데 씨보다 꽤 연상이죠? 네, 13살 연상인데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사토 씨는 연하 싫어하세요? 혹시 그런 거라면 괜찮으니까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행이다. 실은 연락처 주고 나서 계속 긴장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하하, 그렇게 긴장하실 거 없는 극도로 평범한 남자예요, 저는. 그럴 리가요. 평범하지 않으니까 제가 당돌하게 고백한 거잖아요. 뭐라고 할까? 죄송하네요. 죄송해요. 텐션이 너무 높았죠, 제가. 저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좀 만날까요?
가능하면 둘이서만. 내가 여자한테 고백을 다 받다니 설마 내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후로 몇 번 정도 주기적으로 라인을 주고받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데이트도 거의 다 그녀가 리드했다. 연애는 거의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우리의 연애는 그렇게 조금씩 진전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휴일을 만들어 데이트도 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 인생의 꽃이 피어났지만 회사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 모든 일의 경위를 알게 된 나는 상사 신호다 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제 책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자네 책임이잖아.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기획이 타사로 유출되고 말았다고. 그 프로젝트를 맡은 건 자네잖아. 예,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계기는 컴퓨터에 깔린 바이러스 때문입니다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유출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저는 부장님이 말씀하신 개요간에 제대로 썼지 않습니까? 컴퓨터 보안이 너무 약해서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걸 무시한 건 부장님 아닙니까? 아니야. 개요간에 그런 사항은 없었네만. 분명 썼습니다. 데이터가 남아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조작해 놓은 거 아닌가? 저를 꼬리 자르기 하실 셈입니까? 뒤늦게 와서 책임 회피하려고 하다니 추하구만. 당신이 할 말인가요, 그게? 이대로라면 자네를 해고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에 공헌해온 자네가 해고되는 건 마음 아프네. 그러니 제안을 하나 하지. 제안이요? 이번 유출로 거래처도 불만이 커. 그러니 자네가 직접 사과문을 하나 써주게. 그렇게 하면 자진 퇴사 취급으로 해주겠다고 사장님도 말씀하셨네. 퇴직금 등 각종 지원도 해주지. 즉 입막음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야 차기 사장인 당신 실수로 하기보다 일개 사원인 제 실수로 하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 내일까지 대답을 부탁하네.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항해봐야 이득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내 실수로 바이러스 침입을 허용해 피해를 입힌 걸로 되었고 나는 그대로 회사를 떠났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결국 도마뱀 꼬리가 될 줄이야. 사회란 이런 곳인가. 무엇보다도 퇴직금에 낚여서 결국 그 머저리 상사의 계획대로 놀아난 것이 분하기도 했다. 그때 오이대 씨에게 연락이 왔다. 몸 상태는 괜찮으시죠? 일이 지금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걱정돼요. 힘들면 답장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이제 힘들지 않게 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다행이다. 뭔가 트러블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결됐나 봐요. 대단하다. 이걸 해결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왜요? 어떻게 됐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 에?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 당한 거지. 미안해. 푸념이나 늘어놓고. 아니요.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많이 분하죠? 그딴 회사에 미련은 없지만 솔직히 후련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혹시 그러면 저희 집에서 일하실래요? 술집에서 알바라니 학창 시절이 떠오르네. 뭐 재미는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것도 재밌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본사? 그러고 보니 토모카 가게는 체인점이네. 네, 마침 말하려던 참이에요. 사실 저는 본사 사장 딸이에요. 에? 아, 물론 연락처를 드린 건 스카우트 목적은 아니지만 때마침 기획부에서 경험을 쌓을 인재를 찾고 있다고 아빠가 말씀하셔서요. 아니 잠깐만, 나 뇌정지 왔어. 다시 한번 제대로 물어봤지만 그녀는 실제로 사장의 딸이었다. 그것도 엄청 큰 외식계 대기업. 그녀도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으로 대학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현장 일을 체험하기 위해 사장 딸임을 감추고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 여우에게 홀린 기분으로 그녀 손에 이끌려 인사부와 얘기를 나누고 그대로 채용되었다. 새로운 직장은 전보다 야근도 훨씬 적었지만 돈은 더 많이 준다. 지금까지 해온 고생은 무엇이었나 싶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좋았다. 이런 느낌으로 몇 개월간 워라밸이 보장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직장 상사가 연락을 해왔다.
오랜만이구먼. 자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왔네. 예? 내가 사장님을 설득해서 자네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해놨어. 지금 당장 복귀해도 좋아. 이제 됐습니다. 좋은 대우해주는 회사에 재취업했거든요. 거기서는 얼마 받고 있나? 더 좋은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와 교섭을 해보지. 필사적이시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 단지 한 번의 실수로 자네를 잃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본인 잘못을 인정 못하시나요? 지금 아주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인가? 얼마 전에 전 동료, 즉 당신의 부하와 한잔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상황은 알고 있어요. 그때 유출 사건으로 경로한 거래처를 결국 당신이 더 화나게 만들어 거래가 끊겼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제가 도마뱀 꼬리가 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살짝 오해가 있었을 뿐이네. 게다가 자네가 돌아와주면 해결될지도 모르고 말이야. 확실히 그 거래처 담당분과는 오래 알고 지내서 사이가 좋긴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힘듭니다. 왜지? 유출 사건이 제 탓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돌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이제 직원들 야근 수당조차 낼 수 없게 되었다면서요. 일시적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그 동료를 포함해 몇 명은 회사에 소송을 걸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결국 야근 수당도 지급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는 회사는 점점 사람들이 그만두어 갔다. 예전부터 블랙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불만이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다. 여러 명에게 소송을 걸리고 유력한 거래처까지도 날린 회사는 더 이상 돌아가지도 못하고 도산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그 머저리 상사도 갈 곳이 사라져 지금은 더 작은 회사에서 나이 어린 상사의 갈굼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얼굴도 예쁜 데다가 머리까지 비상한 여자친구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저는 26살 회사원 하자마 타로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입사한 지 어언 3년, 이제 겨우 조금씩 인정받고 있어 큰 안건도 맡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장기 요양을 하게 된 상사를 대신해 들어온 이 남자 리키하라, 부하에게 권력남용이 심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 워라벨은 순식간에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이딴 개념 없는 인간을 계속 고용하고 있더니 회사는 무슨 생각인 거야. 하자마, 아직 회사지?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다행이구만. 아까 메일 보냈는데 내일 가져갈 자료 작성 좀 부탁하네. 네? 지금부터 하라고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밤 10시라고요. 지금 데이터 봤는데 거의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불만이라도 있나? 저 3일 동안 집을 못 갔다고요. 그게 뭐? 아, 그렇구만. 근처에 코인 샤워실이 있으니까 그걸 쓰게. 샤워 걱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코인 샤워실은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란 말인가? 뭐가 문제냐니요. 왜 내일 쓸 자료 작성 지시를 지금 내리시는 겁니까? 깜빡했지 뭐야. 태연하게 별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주절주절 시끄럽구만. 자넨 아직 젊으니까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하라고. 오히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능력이 부족하면 시간으로 때우란 말이야. 하다못해 조금 도와주시던가요. 오늘 정시 퇴근하셨죠? 나는 안 돼. 이미 술 마셨거든. 저한테 자료 던져두고 혼자 술을 마신다고요? 상사 특권이지. 횡포겠죠. 실컷 떠들어라, 애송이. 잘 들어. 자료를 완성하지 못하면 내일 고객사 방문도 못하게 돼. 내일 못 가게 되면 우리 부서에 큰 안건이 날아가지. 그렇게 되면 자네 책임이야. 사장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알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 젊었을 적이 떠오르는구만.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 날이 밝을 때까지는 끝나겠지. 그럼 부탁하네. 아니 리키하라 씨,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엄청난 권력 남용. 리키하라 씨가 상사가 되고 나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심할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귀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꼰대가 도대체 왜 계속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었지만 선배에게 살짝 들은 얘기로는 이런 옛날 방식 영업 스타일을 일부 대기업 담당자가 선호해서 윗선에서도 쳐낼래야 쳐낼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더군요. 그 덕에 제가 심하게 갈굼맞는 것도 묵살되어버리는 상태라 저는 그저 원래 상사가 복귀할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리키하라 씨와 함께 한 대기업을 함께 방문하게 되어 변함없이 전날 새벽에 날아온 업무를 밤을 새가며 완성해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거래처 회사로 향했습니다.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태였지만 에너지 드링크로 아드레날린을 억지로 분비시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말이죠. 상대는 예로부터 리키하라와 교류를 해온 중년 남성과 부하 직원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리키하라는 오랜 세월 쌓아온 말재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순간 저를 쳐다보더니 자네 이거 무슨 일이시죠? 몰라? 자네 머리에 10엔짜리 탈모가 생겼어. 네? 이것 좀 보세요. 리키하라는 제 후두부를 붙잡고 앞으로 꾹 기울여 거래처 사람들을 향해 들이밀었습니다. 자네 20대에 그건 큰일 아닌가? 여자친구가 없다고 혼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머리로 부끄럽지도 않나 보네. 하지 마세요. 그 후로도 계속 탈모 얘기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돌아갈 때 화장실에서 확인해보니 정말 원형 탈모가 있었습니다. 리키하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건 명백했습니다. 주말에도 여는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 보니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길래 그럼 당신이 그 미친 상사를 마비시키는 주사라도 좀 놔주던가 라는 비현실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정도로 제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회사를 갈 때마다 야! 10엔 탈모 납신다! 큰 소리로 그러지 마세요. 500엔 정도로 거지면 또 알려달라고. 언제든 두피 마사지 해줄 테니 말이야.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머리를 때리고 힘 조절도 못하는 인간의 이런 행동이 그저 제 스트레스를 높일 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후로도 리키하라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고 그에 비례하게 제 탈모 부위는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생 많지? 업무 끝났을 텐데 미안해. 잠깐 연락 돼? 네, 괜찮아요. 아직 회사에 있거든요. 뭐? 아직 회사라고? 일이 안 끝나서요. 요새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괜찮지는 않네요. 일이 너무 많으면 좀 줄여달라고 상담해보는 건 어때? 상사가 리키하라 씨예요. 그 사람? 네, 그건 몰랐어. 그럼 아마 다음 주 주말 얘기도 못 들었겠네? 뭐 하나요? 실은 직원 가족들까지 껴서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각 부서마다 도우미를 고르고 있거든. 거기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거군요. 아마 리키하라 씨가 멋대로 써놓고 너한테는 입 다물고 있었나 보다. 참가시키기 싫었던 건가? 아니요, 그냥 깜빡했을 뿐일걸요. 매번 직전에 연락을 하는 걸 보면 너한테 식재료 구매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 그냥 내가 할게. 아니 그래도 그건 제가 죄송하죠.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지금 네 상황이 더 걱정돼. 설마 이런 시간까지 야근하고 있을 줄이야. 심지어 야근 수당도 안 붙어요. 뭐? 안 붙는다고?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이제 지급 안 된대요. 그건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노동청에 말해볼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리키하라 씨한테 찍히기라도 하면 선배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얼마 전에 둘째 낳았다고 하셨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선배는 그냥 편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독신이라 어떻게든 되겠죠.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바비큐도 그냥 먹으러 오기만 해도 괜찮으니까 시간 나면 꼭 참가해. 네, 꼭 갈게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바비큐 전날. 임마, 내일 무슨 날인지 아냐? 바비큐 말씀하시는 거죠? 에? 뭐야? 누구한테 들었냐? 직원들 대부분이 가는데 저도 소문 정도는 듣죠. 뭐야 재미없게. 뭐 자네는 역할이 있으니 먹지도 못하겠지만. 식재료 담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제받기로 했어요. 뭐? 야 임마! 어딜 멋대로 손 놓고 있어? 손 놓은 거 아닙니다.
도우미 담당분께도 허락받았단 말이에요. 어딜 건방지게, 이 대머리 자식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게 찾아온 당일, 이제는 원형을 넘어서 무슨 대륙 같은 형태로 커진 탈모를 감추기 위해 모자를 쓰고 파티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자마, 왔구나. 다행이네. 자,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다. 미치루 언니가 구웠다고. 아, 혹시 자녀분이에요? 미치루랑 루나야. 야, 하자마 타로라고 해. 반가워. 으갸. 오, 이걸 안 돼. 루나, 그러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모자를 고쳐 쓴 그 순간, 야, 임마, 잘 마시고 있냐? 이 탈모 자식아! 갑자기 배후에서 술을 든 리키아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술을 못 마시는 제 입에 알코올을 들이부었습니다. 다들 주모! 이 근사한 탈모 좀 보게! 이게 바로 원형 탈모라고 하는 거야! 어라, 뭔가 어질어질하네. 큰일 났다. 취한 것 같은데. 하자마! 괜찮아? 아, 알겠다. 대머리 찾기 게임이구나. 네 딸내미냐? 똑똑하네. 맞아. 대머리를 찾아라. 뭐 이런 거지. 찾았다. 어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간이 그대로 멈췄다고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안 돼, 루나! 대머리 발견.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대머리잖아. 대머리다. 당황해서 날뛰는 리키아라의 모습은 회사 역사에 길이 남을 수준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빵 터졌다고 합니다. 야, 임마! 내 머리 내놔, 이 망할 꼬맹아! 닥쳐, 이 대머리 새끼야. 대머리 새끼? 권력 남용에, 술 강요에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 대머리 새끼야. 그러는 너도 머리 빠지고 있으면서? 내 탈모 원인은 너라고. 너 때문에 이번 달은 집에 3번밖에 못 갔어. 딱 3번. 어느 부서가 상사는 정시에 퇴근하면서 부하만 야근을 시켜. 좋은 클라이언트? 그게 뭐 어쨌다고. 회사가 너를 소송 못한다면 내가 노동청에 직접 신고해서 네 직장생활 아주 끝장을 내줄게. 그리고 그건 네 머리가 아니야. 그냥 가발이라고. 주제를 알고 나대야지, 이 빡빡머리 탈모 새끼야. 말 잘했다, 하자마. 당신의 횡포는 이제 지긋지긋해. 진짜 탈모가 어디 젊은 사람 탈모로 욕하고 있어? 리키아라에게 불만이 잔뜩 쌓였던 사람들의 질타에 무너져 내린 리키아라는 니들 각오해라! 라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멘트를 남기고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있는 힘껏 욕을 날린 후 하자마!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어떻게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술이 깨 이성을 되찾은 저는 큰일 났네. 치기에 그랬다고는 해도 리키아라한테 그런 말을 뱉어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지. 저는 해고나 좌천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사태는 생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야, 하자마! 너 이 새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예? 아침부터 어디 계십니까?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지금도 인사랑 노무에서 네 얘기 들으러 갈 건데 진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인사와 노무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형 클라이언트로부터 연락이 와서요. 무슨 연락이죠? 하자마 씨가 리키아라 씨와 함께 방문했을 때 그 시벤 탈모라고 망신을 준 적 없으십니까? 그때 그 일이구나. 실은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여성분이 너무 심했다고 판단해 윗선에 얘기하셨다는데 그게 저희 쪽까지 전달이 됐거든요.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오랫동안 담당해오신 분을 제외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저희 측에서도 진위를 확인해야 하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지금까지 리키아라가 해온 모든 언행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인사와 노무 쪽에서도 어느 정도 눈을 감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쓸데없는 말 안 했겠지? 네, 그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안건이 너무 많아서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뭐? 나는 닥치고 있으라고 말했네만. 안심하세요.
당신 탈모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그딴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 그럼 그것도 말하고 올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근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설마 부하 탈모를 웃음거리로 삼던 사람이 알고 보니 훌륭한 대머리였다니. 대머리라고 하지 말라고! 정말 근사한 가발이십니다. 히코마로도 놀라 자빠지겠어요. 시끄러 임마! 조용히 안 해! 그래도 탈모여도 재취업은 가능할 거예요. 탈모에게 관대한 나라라서 다행이네요. 잠깐! 재취업이라니 무슨 소리냐? 여태껏 당신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당신한테 대형 클라이언트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당신의 이번 기행 때문에 상대 쪽 담당이 바뀌게 되었어. 소문이란 건 엄청 빠르게 퍼지니까 다른 기업도 당신을 상대하지 않게 되겠지. 즉, 당신은 일 잘하는 빡센 상사에서 그냥 권력 남용이나 하는 쓰레기가 되었다는 말이야. 그런 인간을 회사가 계속 써줄 것 같아? 설마 해고? 내가? 말도 안 돼! 곧 잘리게 되실 겁니다. 그 나이 먹고 대머리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해고. 뭐 재취업은 어렵겠지만 힘내십시오. 웃기지 마! 하지마, 네가 잘 좀 말해봐. 내가 뒤 봐줬잖아. 뒤를 봐준 건 저입니다만 이 이상 당신이랑 엮이기 싫으니 성별 기념 선물은 부서 사람들과 상의해서 발모제라도 사다 드릴게요. 그딴 거 필요 없어! 그 후 리키아라는 여태껏 해온 행동들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권력 남용으로 해고된 이상 멀쩡한 회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죠. 아내분도 해고된 경위를 알게 되어 중학생인 딸과 함께 집을 나가버리셨고 직장과 가정을 한 번에 잃어 강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 걸어주는 사람도 한 명 없이 말입니다. 참고로 장기 요양을 했던 전 상사는 아직 돌아오실 기미가 안 보여 제가 리키아라의 포지션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혼자 성과를 올려온 사실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부하를 갖게 되어 저는 건전하면서도 한층 더 책임감을 높인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를 도와주신 선배와 자녀분들께는 별도로 찾아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노카와 랑코. 흔한 28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내 주변에서 일어난 선 넘은 썰을 풀어볼까 한다. 지금 회사를 다닌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쯤이다. 예전부터 신세 좋은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새로운 과장이 들어왔다. 그 신입 과장 이름은 키미자와라고 하는데 38살로 혈기왕성하고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있다. 성격도 밝고 쾌활하여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 첫인상도 지금에 와서는 다 사라지고 없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골치 아픈 인간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성희롱을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 다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쉬는 날에 연락해서 미안해. 근데 정말 큰일이 터져버렸어. 무슨 일인가요? 저번에 자네가 만들어준 데이터 말인데 누가 실수로 지워버렸다나 봐. 네? 그거 만드는데 거의 하루 통째로 갈아 넣었는데요? 복구 안 돼요? 나도 어떻게 좀 해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완전히 지워졌나 봐. 근데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내일까지는 무조건 필요한 데이터거든. 다른 사람한테 새로 하나 만들라고 시키긴 했는데 어려울 것 같네. 그럼 제가 그냥 연차 반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게. 정말 미안해. 지금 집 나왔으니까 40분 후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그거 거짓말이야. 네? 그런 중요한 데이터를 깜빡하고 지울 리가 없잖아. 그니까 안 와도 괜찮아. 장난하세요 지금? 샤워도 하고 화장까지 다 했는데요? 그럼 그대로 어디 놀러라도 가면 될 거 아냐. 아직 20대니까 많이 즐겨두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뭐 어때서 그래. 가끔 그러는 건데. 가끔이요? 10분만 있으면 될 복사물을 100부나 인쇄하게 한 것도 엊그제 일 아닌가요? 제가 혼자서 야근할 때 갑자기 불을 다 꺼버린 것도 고작 저번 주 얘긴데요? 리액션 꿀잼이더라.
반응이 재밌다 보니 자꾸 하게 되지 뭐야. 진짜 그만하세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는 애들이나 할 법한 장난, 아니 몰카를 즐기는 인간이다. 방금 것처럼 작은 거짓말부터 정도가 지나친 장난까지 가리지를 않는다. 이런 몰카에 잘 속는 나를 주 타깃으로 삼는 탓에 솔직히 엄청 짜증난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날에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었을 때의 얘기다. 겨우 일을 끝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점검 중이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와! 좀비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놀래켰다. 나는 그대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나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지만 선배 괜찮아요? 계단에서 구르셨다고 들었는데. 걱정해줘서 고마워. 괜찮다고 말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네. 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워낙 안 좋은 곳에 부딪혔는지 소위 말하는 하반신 불구가 됐어. 아니 잠깐만요. 엄청 크게 다쳤단 말 아니에요? 그치. 운이 너무 안 좋았지. 왜 하필 그날 계단을 쓰셨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길래. 에? 저는 선배보다 20분 정도 먼저 나갔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요? 그래? 네. 딱히 점검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다는 말은 그거 자체도 장난이란 거네.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내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원인은 뭔가를 보고 놀라서 그런 거거든. 그게 뭔데요? 좀비 마스크를 쓴 남자 직원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거든. 그건 딱 봐도 키미자와 과장님이잖아요.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하죠. 그게 아니면 누구겠어요? 이건 고속감이에요. 치료비랑 위자료랑 받아야죠. 아니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도 실려온 뒤로 아직 못 만났어. 그럼 제가 억지로라도 병원으로 끌고 갈게요. 고마워. 근데 괜찮아. 아마 곧 본인이 직접 사과하러 오겠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 정도는 줘야지. 왜 그렇게 착하세요? 평생 갈 장애를 입힌 사람인데. 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도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니까 너도 방금 한 얘기 일단은 비밀로 해줘. 병실에서 이런 대화를 후배랑 주고받았다. 아까 말했듯 나는 하반신 불구가 되어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재활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다고 한다. 후배 앞에서는 티를 안 냈지만 솔직히 엄청 우울하다. 적어도 지금 하는 일은 계속할 수 없고 앞으로의 인생도 크게 변하게 될 테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사정을 알고 있는 쇼고가 자주 병문을 와 의아할 정도로 나를 잘 돌봐주었다. 덕분에 처음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키미자와 과장이 전혀 반응이 없다. 병문안은 물론이고 연락도 하나 없다. 기다리다 못한 나는 직접 그에게 따지기로 했지만 그는 어이가 없는 답장을 보내왔다. 오랜만입니다. 잠깐 연락 가능하신가요? 가능해. 아니, 근데 괜찮아? 미안하네. 병문도 못 가서. 아니, 병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얘기가 여러모로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해야 할 얘기? 예를 들면? 네? 농담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그딴 농담 얘기할 심정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날 당신이 놀래키는 바람에 저는 지금 이 꼴이 됐다고요. 상식적으로 치료비나 위자료 얘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야. 물론 나도 그날 야근하긴 했는데 너보다 먼저 돌아갔어. 그래서 일부러 엘리베이터에 종이 붙여두고 계단에서 숨어서 기다렸잖아요. 좀비 마스크 쓰고 놀래키는 바람에 발을 헛디딘 거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만. 운이 참 안 좋았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네? 당신의 누가 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난 아니야. 아니면 뭐 내 얼굴을 보기라도 했어? 좀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며. 네, 그런데요? 그럼 나라는 증거가 어딨어? 안 그래? 다른 부서에도 몇 명 정도 남아있었는데 나 말고도 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진심이세요? 여기까지 와놓고 책임 회피하려는 속셈이에요? 저는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고요. 그래, 그건 유감이긴 한데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몰아가지 말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근데 시간 낭비 아닐까? 키미자와 과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당연히 납득할 리도 없고 본인에게도 말했듯 소송도 불사지를 각오였는데 나중에 변호사 지인한테 상담했더니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라인에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증거도 없는 데다가 증인도 없기 때문이다.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건 없었다. 이대로 흐지부지 끝나겠구나 싶어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딴 장난으로 인생이 뒤흔들리고 합당한 대가도 못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분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병실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데 쇼구한테서 라인이 왔다. 조금 어떠세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사양하지 마시고요. 고마워. 근데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 있었나요? 어제 내가 직접 키미자와 가장한테 연락했거든. 아, 선배가 부탁한 대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직도 대화 안 하고 있었나 보네요. 일절 연락이 없길래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자기가 안 그랬다고 잡아떼더라고. 아니, 우리 회사에서 그딴 일을 할 사람이 키미자와 과장님 말고 또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대. 아니 그럼 그대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힘들 거래. 밀친 것도 아니다 보니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더라. 아니 그게 밀친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안 된대. 그렇다는 말은 증거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긴 한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는 곳이라 증인도 없을 거고.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게요. 맡겨주세요.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아올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미안해. 약한 소리에서. 그냥 푸념하고 싶었던 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괜히 위험하게 그러지 마. 고작 직장 선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니까. 저한테는 고작이 아니에요. 에? 그건 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쇼고는 나를 위해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고작이 아니라는 건 즉 그런 뜻인 건가? 뭔가 의미심장한 고백 아닌 고백 같은 말을 듣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뭐 그 덕에 분한 기분이 조금은 가라앉아서 좋긴 하지만 하여튼 형사도 아닌데 증거를 찾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쇼고는 보란듯이 증거를 찾아왔다. 그리고 키미자와 과장과의 마지막 대결을 하기로 한 나는 그에게 라인을 보냈다. 과장님, 하다못해 병원 한 번은 오세요. 그때 그 건에 대해 얘기해야겠으니까요. 아니, 내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왜 이렇게 끈질기게 굴어? 충격받은 건 알겠는데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받아들여야 할 건 과장님 아니에요? 이거면 충분히 증거가 되겠죠? 이게 어디서 났어? 쇼고한테 받았어요. 쇼고가 과장님 아내분한테서 입수했다고 그러던데요. 뭔가 장난칠 때는 자주 아내분께 라인으로 알려주고 그러신다면서요? 그때도 지금부터 이렇게 분장하고 부하를 놀래켜보겠습니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아내분께 라인을 보냈었죠? 아, 그 대화 내역도 다 저장해뒀으니까 이 사진의 인물이 과장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와이프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야? 배신?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쇼구는 진심을 담아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자기 남편의 장난으로 사람 한 명이 장애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알겠어, 인정할게. 근데 아기는 없었어.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 그렇다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구급차를 불러준 건 우연히 계단을 쓰던 타부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당신은 구급차도 안 부르고 그냥 도망갔다는 소리 아닌가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너무 겁이 났어. 백보양보해서 그건 이해한다 쳐도 그 후에도 계속 회피하셨잖아요. 그래, 정말 미안했어. 치료비는 부담할게.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사양해줬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과하셨으면 양보해드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젠 용서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소송할 생각이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죠. 알고 보니 쇼고는 키미자와 과장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내분한테 키미자와 과장이
장난하는 걸 라인으로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던 쇼군은 몇 번이고 아내분을 설득했고 그렇게 그 사진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거라고. 이 증거를 토대로 키미자와 과장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잔뜩 청구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 사단이 난 바람에 키미자와 과장은 아내분에게 이혼을 당했다. 나아가 회사에도 알려져 해고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나는 지금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어떻게든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나를 위해 열심히 움직여준 후배는 지금은 내 남자친구가 되었다.